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의 밤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모르는 어딘가에서의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 비즈니스를 하실 때 집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가족 관계 형성에 신경을 많이 쓰신대요. 네. 아무래도 좀 다 모든 시작의 출발점은 가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식탁이랑 거실을 신경을 제일 많이 쓰신대요. 식탁을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밥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잖아요. 네. 속내를 꺼내볼 수 있는 공간이니까 식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답니다. 그 식탁을 주방에 있기에는 요즘 한국 그 아파트 구조상 주방이 너무 좁게 나오니까 밥을 먹는 횟수보다 이야기 나누고 뭘 같이 작업을 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또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가구 식탁, 네. 최고의 공간 거실. 이렇게 속내를 터놓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아까 아이들의 공부방이 어쨌든 그 공부방 환경에 따라서 아이의 기질이 형성이 된다고 한 것처럼 똑같이 이 집안에서의 거실과 식탁을 사회 공간이라고 인식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 식탁과 거실을 집이 커질수록 더 강조를 하고 계세요, 이 책에서. 왜냐면 집이 커질수록 가족끼리 멀어지기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방이 각각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족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큰 카테고리로 넘어가게 되면 운명을 바꾸는 공간 활용법, 그 다음에 부자들이 집을 대하는 자세, 마음가짐 이런 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의 이제 작가님이 제일 크게 하고 싶으신 말은 제가 생각했을 때 부자들은 집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이게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게 막 저는 심플한 집에 살고 싶어요. 모던한 집에 살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출퇴근 시간이 짧아서 저녁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집에 살고 싶다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은 가족들끼리 온천에 갈 수 있는 가까운 집을 원한다든가 이런 조금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을 그냥 단순한 뭐 물건을 두는 곳이라던가 집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집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집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가 굉장히 명확하다는 게 부자들이 집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집을 대하는 게 마치 연애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소중하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자세를 갖고 있대요. 우리가 처음에 연애할 때 처음에는 마냥 좋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사귀다 보면은 갑자기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맞닿는 중간 단계가 오죠. 그렇지 않나요? 이상하면 좀 처음에는 다 막 쓰고 닦고 해가지고 다 예쁘게 다 하다가 나와요. 네. 어느 정도 한 딱 1년 정도 살고 보면은 이제 그게 다 흐트러지고. 네. 이게 내가 생각한 건 이런 모습인데 살아보니 이게 안 되네. 그렇죠. 이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권태기처럼 실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우리 집은 이게 안 좋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의 다른 장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집을 소중히 대하고. 혹시 마지막 할 때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집아,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됐어. 맞아요. 그 말이 나와요. 뭐 거의 소울메이트인가? 그런 부자들을 만나봤을 때 다 물어보는 게 집이 좋으신가요? 이걸 물어본대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당연하죠 라면서 정말 신나게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이해를 못한다는 식으로 집 당연히 좋죠. 집이 싫다는 사람도 있던가요?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생각하는 마음과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다르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 공간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아껴줄지,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소중히 여기고 항상 돌아보라는 거죠. 부자들은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하더라라는 거죠. 딱 다 내 사랑, 다 내 거, 내 공간. 네. 그래서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낄 줄 아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 집은 회사까지 출퇴근 너무 멀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출퇴근이 먼 만큼 내가 이동하는 공간에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지금
내가 우리 집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라는 말, 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실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집을 미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현재 어쨌든 지금 비바람 풀고 있는 이 순간에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조차 일단 되게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집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을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자들이 실천하는 17가지 습관들이 있대요. 그리고 주거 습관이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몇 가지만 조금 다뤄볼게요. 이 작가가 방문한 부자들의 집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부자들이 항상 갖고 있는 습관이나 특징들이 그 집 화장실이 누워서 잘 수 있을 만큼 깨끗하더래요. 한 것도 빠짐없이 다. 저 김미경 TV쇼 나가가지고 네. MKTV 나가서 그 얘기 했잖아요. 아 맞아. 좀 긍정적인 운이 화장실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집의 화장실을 항상 깨끗이 하는 게 금전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더 열심히 닦아내게. 더 열심히 닦고 더 열심히 청소하세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습관은 항상 집안에 흙이나 생물을 둔다. 그래서 그 화분들 있죠. 이게 사실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요즘에 저희가. 근데 이 부분은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부자들은 대부분 다 저층을 선호하고 단독주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아무래도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땅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자들은 단독주택이나 땅과 가까운 걸 선호한대요. 그래서 좀 여의치 못하게 고층이나 좀 땅과 멀어졌을 때는 항상 집안에 흙이나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것들을 항상 같이 둔대요. 그래서 좀 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책상 있죠. 전자파가 많이 통하는 책상이나 텔레비전 가전제품 옆에 화분을 두는 것이 전자파를 좀 내려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집안에 두는 화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키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말해요. 많은 분들이 한동안 자작나무라고 해서 카페처럼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카페처럼 우리 집을 꾸미려고 그런 죽은 나무를 꾸미는 경우가 있는데 집에 온기가 많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살고 있는 집은 그거를 괜찮게 저도 이렇게 유지를 시켜줘서 이렇게 데코를 해드렸어요. 근데 집에 좀 온기가 없는 집은 오히려 그 죽은 나무를 제가 버려드린 적도 있어요. 부자들은 습관적으로 집을 기능성보다는 아름다움, 미적을 좀 추구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하세요. 이뻐야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푸른 나무나 식물들을 많이 두시고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신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연구 결과도 있대요. 그냥 회색빛 콘크리트만 보고 사시는 분들보다 좀 아름다운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행복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복도도 높고 또 그러다 보면 영감이 또 많이 떠오르기 마련이라서 부자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히 그런 주거 환경이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사람이 많이 영향을 받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쭉 살펴본 거 이렇게 돌이켜보면 부자들이 이제 어떻게 공간을 대하고 마음가짐이 어떤 형식으로 대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좀 뭔가 환경이 날 힘들게 하지만 이런 이가 환경에 대한 눌리지 않겠어 라는 마음가짐이 지지 않아야 되죠. 지지 않겠어 하시는 마음가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셔서 조금 새롭게 리프레시 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되는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책 맨 앞에 너무 좋은 구절이 있어서 이 말 한마디로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해요. 좋은 집이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조이스 메이나드라는 분께서 하셨대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이 책을 딱 한 마디로 정리해주는 구절 같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너무 이렇게 미워하지 마시고 또 이사 못 간다고 불평하시지 마시고 부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참고하셔서 저희 집을 좀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는 거 괜찮아요. 비워내는 거. 내가 뭐 정리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진짜 한번 만들어 가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출판사에 저희가 사실 요청을 했어요. 저희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과 좀 좋은 것들을 나누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책 지원해 주실 수 있냐 했더니 또 기꺼이 5권 지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은 좀 진짜 꼭 네,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분들이, 네, 꼭 우리 구독자님들 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5분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좀 댓글을 다시면 좋을까요? 마음이 부자이고 싶은 아니면 마음이 정말 네. 경제적으로 진짜 리치 하고 싶은 분 그 계획을 나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들을 딱 3가지만 적어주시면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네. 5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다산출판사에서 만든 부자의 방을 여러분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외 정리정돈이나 살림이나 이런 공간에 관해서 철학을 닮으신 분들을 함께 모시고 있어요. 저희 대표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수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새로운 팁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그게 또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저 아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 볼까요? 또 들어갈까요? 네. 네. 여러분 들어가세요. 네, 이런 거 좀 걸치면 안 돼. 아까 청소했대. 그쵸? 저희 사무실은 대표님께서 직접 청소하십니다. 네. 근데 진짜 이거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봐도 소울메이트. 솔메이트 맞아요. 진짜 솔메이트예요. 네. 양케이조 씨, 네. 미안하시면 언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제가 남아비로 굳어서. 왜? 네, 제가 유일하게 아는 1호가 남아비로 굳어서밖에 없습니다. 네. 생맥주 주세요. 네. 바라보는 시각을. 네, 약간 조금 거리죠. 약간 나 이런 거는 조금 싫다. 나는 거기는 약간 안 맞았어요. 나 영어 좀 안 맞다. 영어 좀 안 맞습니다. 영어는 조금 뭐 누구나 하는 말 같습니다. 네. 남아비로 굳어서 네. 빨리. 이건 그냥 사담인데 제가 그 신박한 정리를 하고 서울에 와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그때가 뭐 6, 7월 뭐 이럴 때였죠. 그렇게 했을 때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이래. 근데 마치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보따리 싸갖고 대구 내려가나 마나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신이라 언니가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밥 한 끼 먹으러 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제가 그 언니를 보러 가는 이유는 저 이제 그만하고 대구 내려가려고 해요 라고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하려고 저는 이제 그 집을 간 거예요. 근데 뭐 그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방에 이렇게 그냥 원형 테이블이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된장 그리고 보쌈 이렇게 고기 조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선 이렇게 구워가지고 저를 이제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 밥 제대로 못 먹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밥이었어요. 뭐 화려한 밥도 아니고 그냥 진짜 집밥을 이렇게 저한테 한 상도 아니고 그냥 진짜 이렇게 한 소박하게 차려주셨는데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대구 내려가고 싶어요.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몰랐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구나 라고 이제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해결도 안 해주셨고 그냥 밥 한 끼 해주시면서 힘들었구나 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내 스스로 근데 열심히 살아볼게요. 갑자기 내 스스로 회복했어. 회복했어. 그러니까 그분은 뭐 관계 형성 공간인지도 모르겠고 그분이 부자인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통장 잔고를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사람 부자인 거는 같고 마음 부자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